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백현동이냐 대북송검이냐, 이재명을 향한 2차 구속영장 어느 쪽일까? 지금 백현동 쪽으로 뭐 유력해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대북송검, 쌍방울이 대납한,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한 대북송검 혐의가 이재명의 그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화영,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을 열기 때문인데 입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동아일보 사회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7말 8초 쌍방울 대북 송검 조사 후 영장 청구 검토. 국회 휴회기에 제3자 뇌물 영장 가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과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가 곧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검찰이 청구를 하면은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건데, 제가 어제 잠시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이것이 8월 16일 날 다시 연다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7월 초에 잠깐 국회가 휴회기를 가졌다가 7월 10일부터 지금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가 이 7월 임시국회를 28일까지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7월 28일까지 지금 국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29일부터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결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7월 29일, 이달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때는 국회가 휴회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골든타임이 되는 거죠. 그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영장 실질심사로 가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 뭐 이런 것을 볼 때 이재명이 영장법원 심사를 통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런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2번이나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구두 보고를 했다. 뭐 서류를 한 게 아니고 그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 대북 송금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김성태가 자기 돈으로 대신 했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대가를 바라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 뒤에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 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 28일까지 그 회기가 지금 7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달 29일, 그 다음에 다음 달 15일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그 기간에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서 정진상,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다. 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냐면은 이게 같은 뭐 정진상을 통해서 이하영이 정진상에게 좀 대북 그 방북을 좀 하도록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로 될 수 있지만은 지금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만약에 이 사람들을 피의자로 부르면은 본인들이 또 몽땅 대를 뒤집어 쓰고 할까봐 지금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조사를 하고 이화영은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진상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의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자, 이 대목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때 하노이 노딜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기에 북한과 뭐 잘 나가다가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때 아무 성과가 없었죠. 그 다음에 한반도가 기류가 냉랭해졌는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아니 그렇게 하노이 노딜이 있고 나서 남북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그 기간에 무슨 방법을 추진을 했겠느냐. 남북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300만 불을 송금한 데 대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재명 쪽에서는 기회라고 본 거죠.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이 서로 그 사이가 틀어졌을 때, 문재인과 김정은의 사이가 틀어졌을 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재명이 북한을 가서 뭔가 성과를 낸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새로 나온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화영이 지금 입을 열기 시작을 하면서 또 그 폭로를 한 것이 그때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뭐 한 몸입니다. 정진상으로부터 자, 당신이 평화부지사니까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니까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가는 것, 그 방법을 생각을 해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김성태가 돈을 대신 내주고 대가로 300만 불을 주고 이렇게 추진이 됐었죠. 자, 그러니 오히려 남북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때가 기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야기해왔던 남북 관계가 어려운데 무슨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이냐, 이것은 깨지는 거죠.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 정진상이 이화영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화영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방북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쌍방울이 이 방북 비용을 북한 측에 지불을 했는데 그 시점에 각각 이재명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이화영이 보고를 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몰랐다고 하는 건 순전히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특히 틈새, 문재인과 김정은의 틈새가 벌어지자 거기에 파고들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관련해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 사람도 수감 중인데 이 사람으로부터도 관련 진술을 들었습니다.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면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 두 사람, 이 정진상, 김용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 사전 조사를 한번 쫙 한 뒤에 이재명을 소환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자, 그 스케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기사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화영, 정진상 요청으로 이재명 방북 추진. 자, 정진상이 요청을 했다면은 이화영에게 이것은 이재명과 직접 연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민주당은 그동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에 미국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안 좋은데 무슨 방북이냐, 이렇게 남북 관계가 대화를 할 수 없는, 미국 정부마저 북한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한 이하영은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오히려 정진상의 요구로 이재명 독자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하영은 정진상이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제 그 남북 관계가 흥크러졌으니까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해서 성과를 내면은 좋지 않느냐, 그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지시를 했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정무회의에서 공유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정무회의에서 공유했다. 이화영이 진술한 정무회의는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핵심 측근 이하영을 포함해서 정진상, 김용 다 들어가 있겠죠. 핵심 측근 1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회의였는데, 주로 뭐 이재명의 대권 플랜 이런 것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무회의,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재명의 방북 프로젝트가 논의가 됐다.
문재인이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그 틈을 파고들자. 자, 그런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도 이재명 곧 구속 가능성을 예고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적용 대북 송금 대가성 인식에 달려 있다. 이제 법률적으로 좀 풀이를 한 기사입니다. 이하영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하영의 최근 진술이 이재명의 제3자 뇌물 제공 혐의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 법조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하영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경기도의 대북 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면은 대신해서 주도했으니까는 이재명에게는 책임이 없고 이하영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식의 또 민주당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방북, 대북 사업 이것을 도지사에게 보고도 허락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보고 사실을 인정하는 이하영의 진술만으로도 이재명의 공모 관계는 성립이 된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이재명은 지금 교도소 담장 위에 올라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불체포 특권을 이용을 해서 빠져나간 적이 있죠. 바로 대장동 관련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이었는데 그때 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고 그 반대급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그중에서 최초로 구속된 사람이 김용이었죠. 김용, 핵심 측근 김용인데 김용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전달 경로를 보면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이 돈을 만들어서 유동규에게 전달을 하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동규는 계속 준 사실을 아주 팩트를 가지고 장소까지 일시까지 다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용은 계속 안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알리바이를 하나 제시했는데 이것이 조작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과학수사에 의해서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면입니다. 김용 알리바이 사실과 다르다. 김용 알리바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반박하는 알리바이를 깨는 USB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 2021년 5월 3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김용의 알리바이가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봅니다. 5월 3일 2021년 5월 3일 그날 김용이 유동규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유동규에게 받았다고 지목을 했는데 김용은 다른 정인을 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날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 유동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정인이 주장한 김용과 같이 있었다는 정인이 주장한 김용의 알리바이를 깨뜨릴 수 있는 자료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 김용은 그때 정인을 한 사람 내세웠는데 그 정인이 이재명 쪽 사람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 씨인데 이 이모 씨는 정인으로 나와서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 씨 등을 김용 등을 만났다. 업무 협의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이 그 시간대에 수원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씨는 정인으로 나온 이 씨는 당시 김용과 약속 일정이 기록된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도 재판부에 냈다. 휴대전화에 있는 그 일정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휴대폰 정인으로 나온 그 사람의 일정표가 있다는 휴대폰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휴대전화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현재 검찰은 이 정의로는 나온 이모 씨를 위정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검찰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서 4시 50분 김용 씨가 수원 컨벤션 센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USB 안에 USB 김용 씨로부터 압수수색한 USB를 분석을 한 결과 이런 그 성남 분당에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성남 분당에 있는 곳에 성남 분당, 그러니까 이 성남 분당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 있었는데 여기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동규 사무실은 10분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나서 10분 거리. 분당이죠. 그리고 수원에 있었던 게 아니죠. 분당에 있었고 그 10분 거리에 있는 김용이 원래 성남 분당에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가 있다가 10분 거리에 있는 유동규 사무실에 차를 타고 가서 만나서 오후 6시 무렵에 유동규를 만나 1억 원을 받았다. 자, 이렇게 검찰의 과학수사에 의해서 이재명 일당의 말맞추기, 거짓말도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의 또 다른 채척건 한 사람이 있죠. 김남국, 코인 김남국. 오늘 1차 운명이 결정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6시 30분에, 오후 6시 30분에 김남국 징계에 대한 결론을 일단 내리는데, 징계는 경고, 사과, 아니면 30일 출석 금지, 제명이 있는데, 제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들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운명의 날인데 어젯밤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김남국과 관련해서. 자, 기사 내용 제목은 이겁니다. 김남국 상임위 시간대에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했다. 자, 이것을 국회 윤리자문위가 이 증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소위가 열린 시간대에 최소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정도면은 본업이 국회의원인지 코인 투자인지 헷갈린다. 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이 상임위 소위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사고 판 기록을 확인을 한 걸로 알려졌고, 본회의 도중에 그러한 본회의도 따로 있죠. 거기까지 합하면은 수백 번이 넘을 것으로 자문위원회가 보고 있다. 그 김남국은 자문위원회에 출석을 하면서 상임위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건 죄송하다. 요거 한 가지만 사과를 했죠. 그런데 그 사과를 하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했다. 상임위 도중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코인 거래했다. 자, 그랬는데 두세 차례가 아니고 100배가 넘는 상임위에서 200번 넘게. 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자문위원회는 김남국이 제출한 거래 내역을 토대로 코인 거래 총액이 99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윤리자문위원회가 이 가볍게 처벌을 해서는 윤리자문위원회가 역풍을 맞겠죠. 이 상임위 도중에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뭐 두세 차례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 이 부분이 가만히 되면은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사실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이 의결돼도 본회의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하는데 그 본회의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이 윤리위원회도 윤리자문위원회 거치면은 윤리위원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로 가서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이죠. 그래서 올리지도 않습니다. 윤미향도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이 됐지만 아직 그대로 뻗지를 딸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에 대한 처리는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이 데일리안이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당원개혁에서 윤 탈핵 여론몰이 고속도 2억 원 국정농단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씩 다 하고는 했지만, 일단
조직적으로 막 그 외치는 것은 장외에서죠. 장외에서 매주 주말에 집회를 열고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 당원 교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당원을 동원해서 탄핵 여론몰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상당히 이것은 논란의 예상이 된다. 정봉주, 낙검수 했던 정봉주 씨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네요. 교육연수원장인데 어제 국회에서 집단 토크쇼를 하나 열었는데 거기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지역 당원 등 전국 순회하는 당원 교육인데 서울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토크에서 대통령실이 여전히 입장 발표도 안 하고 진실을 가리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입니다. 1조 8천억 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건 최순실 사건의 버금가는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탄핵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코너로 몰리고 하니 그것을 빠져나가려는 그 정략적 차원에서 탄핵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막 꺼내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문정부 문서 첫 확인. 2019년에 문재인이 방중을 앞두고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에 보면은 VIP 지금 방중 중국을 가야 되니까는 이 사드 환경 영향 평가는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2019년 12월 방중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서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 그동안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국방부가 제출한 그 자료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 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를 했는데 문정부는 2017년 7월에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에 미국이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정부,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은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니 12월에 계획된 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 이런 영향이 여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 평가협의회 구성은 이렇게 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연기를 했습니다. 국가안보보다 중국의 심기를 살피는 굴욕 외교가 있었던 거죠. 조간 땅풀이었습니다.